대한민국 방송계의 심장부, 여의도 KBS 신관 2층 복도에 흐르던 공기는 단순한 긴장감을 넘어선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었다. 촬영 시작 단 10분 전. 거대한 스튜디오의 문이 열리기 직전,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느릿하게 흘렀고, 스태프들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거대한 망치가 심장을 내리치는 듯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대본을 든 손에는 땀이 맺혔고, 마지막 광량을 체크하는 조명 감독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바로 그 순간, 제작진 사이에서 무언의 고갯짓이 오갔다. 오늘은 바로 이찬원이 앵커석에 앉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하지만 이 무대가 처음부터 그를 위해 준비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애초에 KBS의 간판 프로그램 열린음악회 MC 큐시트에서 그의 이름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름은 있었으나 출연 불가라는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살인적인 스케줄의 벽 앞에서 프로그램 측은 절망적인 답변을 받았고, 일각에서는 KBS가 시대의 아이콘 이찬원을 사실상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섣부른 추측마저 나돌았다. 거대한 방송사가 당대 최고의 스타를 눈앞에서 놓치는 대참사가 벌어지기 직전이었다. 과연 그들은 이대로 그를 포기할 것인가? 천만에. 프로그램의 명운을 건 제작진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박을 감행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그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가수가 아닌 MC로서의 그를 원했다. 노래도 좋지만 MC로 저희와 역사를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촘촘한 스케줄표 앞에서 그는 깊이 망설였다. 그의 어깨에는 이미 수많은 무대와 팬들의 기대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것은 제작진이 마지막으로 건넨 비수와도 같은 한 문장이었다. 현장에 당신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섭외 요청이 아니었다. 무대가, 시대가, 그리고 관객이 당신을 원하고 있다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결국 그의 손에 한 장의 큐시트가 쥐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 무대의 운명을 짊어진 지휘봉이었다. 오프닝 사운드가 거대한 파도처럼 스튜디오를 집어삼키고 수십 대의 카메라에 일제히 붉은 불이 켜졌다. MC석은 더 이상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무대에 잡아먹히는 대신 특유의 온화한 미소로 관객과 카메라, 그리고 무대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말은 결코 빠르지 않았지만 모든 음절에 힘이 실려 있었고, 그의 호흡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여유로웠다. 대선배 출연자들에게는 허리를 굽혀 공손히 박수를 청했고, 첫 지상파 무대에 올라온 신인에게 마이크를 건넬 때는 마치 친형처럼 다정한 눈빛을 보냈다. 그날 밤에 열린음악회가 유독 매끄럽고 편안하게 흘러갔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MC석에 앉은 그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끊임없이 무대를 미세 조정해낸 결과물이었다. 그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었다. 그는 분위기의 설계자였다. 곡 소개가 끝나고 터져나오는 관객의 박수 소리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다 싶으면 그는 찰나의 순간에 재치 있는 멘트 하나로 박수의 밀도를 단단하게 응축시켰다. 잔잔한 발라드가 이어질 때는 마치 지휘자처럼 객석의 숨소리마저 고르게 조율하여 노래가 가장 깊이 스며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거대한 파도를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기술이 아니었다. 이미 존재하는 파도가 가장 안전하고 아름답게 해안에 닿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리듬을 조율하는 신의 경지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그리고 공연 중반, 그는 마이크를 돌려잡았다. MC 이찬원은 사라지고 가수 이찬원이 무대의 중앙에 섰다. 참 좋은 날과 응남자가 좋은 날. 두 곡의 결은 달랐지만 그가 뿜어내는 에너지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객석의 표정이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갔다는 것. 화면 밖에서 지켜보던 시청자들마저 숨을 죽였다. 이것은 단순히 노래와 진행을 병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행이라는 차가운 이성과 노래라는 뜨거운 감성,
이 두 개의 극단적인 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합쳐져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대한 시너지를 폭발시키는 장엄한 장면이었다.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방송계의 살아있는 전설. 신동엽은 소속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현상에 대해 소름 돋는 진단을 내놓았다. 불후의 명곡에 이찬원이 합류한 뒤 프로그램의 공기 자체가 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거장의 눈으로 목격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증언이었다. 신동엽은 이어서 질문이 예에 바르게 깊어졌고 가요계의 대선 배들마저 그 앞에서 편안하게 마음을 연다고 덧붙였다. 시청자들 역시 본능적으로 그 변화를 감지한다. 무대 뒤의 에피소드를 끌어낼 때는 농담처럼 가볍게 접근하지만 음악적 의도를 묻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쓸데없는 수식어 하나 없이 곧장 핵심을 파고든다. 그의 질문은 출연자의 자존심을 단 한치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시청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겨냥하는 외과 의사의 매수와도 같은 날카로움을 지녔다. 24살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는 노련함. 그러나 그 노련함은 결코 젠체하지 않고 언제나 현장의 호흡과 함께 살아 움직인다.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운이라거나 타고난 재능이라는 편리한 단어로 포장하려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와 함께 무대를 만들어 온 동료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는다. 그들은 알고 있다. 리허설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텅 빈 객석을 향해 홀로 남아 멘트 톤을 수십 번 바꾸어 읽던 그의 모습을. 녹화가 지연되면 초조해하는 대신 PD에게 다가가 큐시트의 연결 순서를 다시 한번 묻던 그의 집요함을. 생방송 3분 전 대기실에서 발성을 하는 대신 고요히 눈을 감고 무대의 호흡 길이만을 체크하던 그의 비범함을. 그렇다. 그는 잘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누구보다 치열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음을 현장은 똑똑히 기억하고 증언한다. KBS는 결국 선택했고 화면은 그 선택이 옳았음을 압도적인 결과로 증명해냈다. 왜 그를 뽑았나? 라는 질문은 이제 그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라는 새로운 질문으로 바뀌었다. 이찬원은 진행으로 분위기를 설계하고 노래로 감정을 견인하며 태도로서 무대의 품격을 완성한다. 행운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 행운을 실력으로 만들어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은 오직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그의 커리어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증명하고 있다. 그날 밤 열린음악회의 엔딩. 모든 박수가 그에게 쏟아졌다. 박수는 좀처럼 끝나지 않았고 방청 안내 멘트가 잠시 미뤄졌을 정도였다.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깊은 여운은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리모컨을 들고 생각했을 것이다. 오늘도 그가 있는 채널을 먼저 틀자 방송은 이미 대답을 내놓았다. 이 시대는 이찬원을 원한다.